이번 시간에는 11장 1절 3차원 좌표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3차원 공간 R3에 좌표를 주는 방법입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좌표는 직교 좌표계라고 합니다. R3에 좌표를 주는 방법을 우리 이번 학기 미적분학 시간에 세 가지를 배웁니다. 지금 배우는 것은 직교 좌표입니다. 직교 좌표. 뒤에 가면 이 직교 좌표 말고 우리가 삼중적분 하려고 할 때 이 좌표를 바꿔볼 거예요. 그래서 구면 좌표라든지 원기둥 좌표 이렇게 두 가지를 뒤에 가면 더 배웁니다. 그건 뒤에 가서 얘기를 하고요. 뒤에 가서 배울 거 구면 좌표가 있고요. 구면 좌표 그리고 원기둥 좌표 이렇게 좌표 두 개가 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직교 좌표예요. 오소고널 코어디닛 직교 좌표라는 것을 소개를 합니다. 우선 3차원 공간에 어떤 점이 있든 그 점에 좌표를 주려고 하는 거니까 어떤 기준점이 하나 필요해요. 기준점이 없으면 좌표를 정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어떤 점이건 한 점을 선택을 합니다. 그걸 고정시켜 두고요. 그 점을 원점이라고 부를 거예요. 원점을 영어로 오리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뜻으로 영문자 대문자로 오우라고 쓸 거예요. 그리고 좌표는 우선 약속을 해야 되니까 이 고정된 점은 그냥 이 점 그대로 있고 여기에서 움직인 게 없죠. 그런 뜻으로 0,0,0 이렇게 정하고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럼 원점이 하나 주어졌어요. 이제 원점이 아닌 다른 점, 다른 점에 좌표를 주기 위해서 우선 먼저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좌표축이라는 것을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좌표 평면이라는 걸 얘기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좌표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우선은 원점이 하나 주어져 있으니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선택을 할 텐데 직선 세 개를 선택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직선 세 개는 서로 수직으로 만나야 돼요.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림처럼 여기 원점이 있고요. 원점을 지나가는 세 개의 직선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앞부분만 그렸을 뿐이지 이 뒤에도 당연히 이렇게 직선이니까 이렇게 지나갑니다. 여기도 아래쪽으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 세 개의 직선은 서로 직선이 수직이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원점에서 만나면서 서로 수직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때 이 세 개의 직선을 좌표축이라고 부를 텐데 좌표축이라고 부르기 위해서 방향을 결정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화살표 방향을 양의 방향이라고 할 텐데 양의 방향이라는 것은 그 방향으로 가면 그 값이 증가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세 개의 축을 이름을 줄 거예요. 이렇게 가로를 표시하는 것은 X축 이렇게 이름을 주겠습니다. 그때 이것에 비해서 세로 쪽으로 표현되는 이 값은 Y축 이렇게 줄 거고요. X축과 Y축에 대해서 이제 나머지 한 축, 높이를 결정해 주는 축을 Z축 이렇게 주겠습니다. 자, 그럴 때 X축, Y축, Z축의 양의 방향은 여기 화살표 방향입니다. X축 양의 방향, 이 방향으로 따라가면 X의 값이 증가한다 그런 뜻이고요. Y축 양의 방향, 이쪽 방향입니다. 이쪽 방향으로 가면 Y의 값이 증가한다 그런 뜻이고요. Z축 양의 방향, 이쪽입니다. 이리로 가면 Z의 값이 증가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양의 방향에다가 화살표를 그렸고요. 이렇게 방향이 정해진 이 세 개의 직선, 서로 수직이고 원점을 지나가는 세 개의 직선, 이것을 좌표축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여기는 그림처럼 X축, 여기는 Y축, 여기는 Z축. 자, 그렇다면 이름을 줬어요.
그때 X축, Y축, Z축의 양의 방향을 어떻게 결정할 거냐라는 건데, 예, X축 양의 방향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Y축 양의 방향까지 가면 그 각이 직각 90도가 되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X축 양의 방향과 Y축 양의 방향은 쉽게 정할 수 있죠. X축 양의 방향에서 Y축 양의 방향을 향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 그때 Y축 양의 방향에 도달하는 그 각이 90도.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Z축 양의 방향을 결정하면 되는데, Z축 양의 방향이라는 것은 X축 양의 방향과 Y축 양의 방향, 그리고 Z축 양의 방향, 이 세 축의 양의 방향이 오른손 법칙으로 만들어지게 결정하시면 돼요. 자, 오른손 법칙이라는 걸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Z축 양의 방향을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X축 양의 방향을 오른손의 첫 번째 손가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 이 첫 번째 손가락을 가지고 오른손이에요. 이렇게 Y축 방향, 즉 반시계 방향이죠. Y축 양의 방향 쪽 반시계 방향으로 오른손, 나머지 손가락을 이렇게 휘어 감으면 이렇게 오른손이 만들어지게 이렇게 그 축을 정해주는 방법, 이것을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운데 손가락까지 이렇게 펼친다면 가운데 손가락을 이 Y축 양의 방향 쪽으로 이렇게 펼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른손의 첫 번째 손가락이 가운데 손가락을 향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할 때, 그 각이 90도가 되도록 펼치면 그때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위로 가도록 이렇게 정해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것을 오른손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개의 축이 생겼어요. X축, Y축, Z축. 그 양의 방향 사이의 관계식까지 오른손 법칙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좌표축이 세 개가 생겼으니까 그 좌표축 중에서 두 개의 좌표축을 선택하면, 즉 원점을 지나면서 서로 수직인 두 직선이 선택되는 거죠. 그렇다면 두 직선이 하나의 평면을 만들겠죠. 자, 그럴 때 X축과 Y축을 포함하는 평면은 이름이 XY 평면입니다. X축, Y축이 있죠. 이렇게 연장하면 뒤쪽으로 이렇게 연장이 되고요. 그러면 두 직선이 만드는 평면이 하나 생기죠. 이렇게 뒤쪽까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때 그 일부를 이렇게 빗금을 쳐놨어요. 이때 생기는 이 평면을 XY 평면 이렇게 이름을 줍니다. X축과 Y축이 만드는 평면이다. 그런 뜻이고요. X축과 Z축 역시 이 두 개의 축, 두 직선이 만드는 평면이 있겠죠. 이 두 축을 포함하는 그 평면을 이름을 XZ 평면 이렇게 줄 거예요. 즉 X축과 Z축 이렇게 두 직선을 선택하면 역시 이렇게 평면이 하나 만들어지죠. XZ 평면이다 이렇게 이름을 줄 거고요. 마찬가지 Y축과 Z축을 포함하는 평면이 있겠죠. 이 두 직선이 만드는 평면을 YZ 평면 이렇게 부를 겁니다. Y축 여기 있고요. Z축 여기 있죠. 이렇게 두 직선이 만드는 평면, 이것을 YZ 평면 이렇게 이름을 줍니다. 그럴 때 XY 평면, XZ 평면, YZ 평면 이 세 개의 평면을 좌표 평면이라고 불러요.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이제 좌표축, 좌표평면 다 얘기를 했습니다. 좌표를 주기 위한 준비가 다 됐어요. 기준점, 원점을 하나 선택하고 그 원점을 지나가는 서로 수직인 세 개의 직선을 선택을 하고 3차원 공간에서 그리고 양의 방향을 결정해주고 X축 양의 방향, Y축 양의 방향, Z축 양의 방향 이렇게 이름을 준 다음에 그 세 개의 양의 방향이 오른손 법칙으로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결정을 해줬고요. 그리고 그 중에 두 좌표축을 선택을 하면 두 개의 직선이 선택되는 거니까 그 두 직선이 만드는 평면이 하나 생기고요. 그 평면을 좌표평면이라고 이름을 줬고요.
어떤 축을 두 개 표현하냐에 따라서 그 축 두 개를 가지고 이름을 주었어요. XY 평면, XZ 평면, YZ 평면.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제 다시 3차원 공간이 있습니다. 축이 결정됐고요. 원점이 있고 X축 양의 방향, Y축 양의 방향, Z축 양의 방향이 오른손 법칙으로 결정되어 있고 원점의 좌표는 000이니까 이건 이미 결정이 됐고요. 원점이 아닌 점을 하나 선택을 했어요. 이 점을 P라고 할까요? 자, 그럴 때 이 P라는 점의 좌표를 주는 방법, 이렇게 주는 방법을 직교좌표다 이렇게 부를 겁니다. 직교좌표라는 것을 이제 정의를 할 텐데요. 이렇게 합니다. P라는 점을 X, Y 평면의 수직으로 사용해요. 그럼 그 수직으로 사용하는 과정이 선분으로 하나 만들어지겠죠. 그 수직 사용된 점을 X축에다가 수직 사용해요. 자, 그럴 때 역시 그 과정이 선분으로 하나 만들어지죠. 그리고 그 점을 P를 XY 평면에 수직 사용한 점, 그 점을 이번에는 Y축에 수직 사용해요. 그러면 그 과정이 그려지는 선분이 하나 만들어지죠. 이 세 개의 선분은 당연히 X축, Y축, Z축이 서로 수직이니까 이 세 개의 선분도 서로 수직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세 개의 선분이 변을 이루는 직육면체를 만들 수 있어요.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직육면체가 하나 만들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P라는 점은 3차원 공간에 있는 이 점은 이렇게 생긴 직육면체 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런 뜻으로 이렇게 주는 좌표를 직육면체 위에 올려놓고 생각했다라는 뜻으로 직교좌표 이렇게 이름을 준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좌표를 어떻게 줄 거냐? 예, 금방 얘기한 그 세 개의 선분이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줍니다. 예, 여기 P라는 점을 XY 평면에 수직 사용했어요. 그 사용된 점을 다시 X축에 수직 사용했어요. 그럼 X축상에 점이 하나 생기죠? 그렇죠? 이건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역시 이 점에 어떤 실수 하나가 대응되죠? 그렇죠? 그 실수를 A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XY 평면에 사용된 점이 이번에는 Y축에 수직 사용되면 Y축상에 점이 하나 생기죠. 역시 Y축에 있는 이 점도 대응하는 실수가 있겠죠. Y축도 하나의 직선이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대응하는 실수를 B라고 할 거예요. 마찬가지 여기 이렇게 수직 사용하는 과정을 그린 선분이 있죠. 그것하고 나란한 Z축상의 선분이 있죠. 요만큼이겠죠. 그렇죠? 그때 이 P하고 이렇게 그 XY 평면에서 같은 높이에 있는 이 점도 역시 Z축, 어떤 직선 위에 있으니까 거기에 대응하는 실수가 있어요. 그 실수를 C라고 하면 이제 순서대로 X축상에 있는 점, Y축상에 있는 점, Z축상에 있는 점, 이 세 개의 점에 대응되는 실수, 순서대로 A, B, C 이걸 가지고 좌표를 줘서 이 점을 P 가로 열고 좌표 줍니다. A, B, C 이렇게 써요.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이 점을 이렇게 표기하는 방법은 P라는 점을 표기하고 영문자 대문자로 씁니다. P는 대문자, 점을 표현할 땐 대문자로 표현한다.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뒤에서 바로 벡터를 배울 텐데 벡터를 표기할 때는 소문자로 표기를 할 겁니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P라고 대문자로 쓰고요. 좌표를 그냥 바로 괄호 열고 A, B, C 이렇게 바로 써도 돼요. 필요에 따라서는 P라는 점을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A, B, C 이렇게 바로 좌표를 써주면 되고요. 마찬가지 좌표가 굳이 필요 없을 때에는 P라고 영문자, 대문자만 하나 써주시면 돼요. 해서 이 점을 표기하는 방법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여기 X축 이상에 있는 점에 대응하는 실수 A를 P라는 점의 X좌표 또는 X 성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은 얘기고요. 컴포넌트라고 해도 됩니다. 코어디닛이라고 얘기를 해도 되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 Y축에 대응하는 실수죠. B를 P의 Y좌표 또는 Y성분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기 Z축에 있는 이 점에 대응하는 실수 C를 P라는 점에 Z좌표 또는 Z성분 이렇게 불러요.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결정된 이 좌표를 P라는 점의 직교좌표다 이렇게 부릅니다. 어려운 거 없었죠? 자, 그렇다면 예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예, 예제 1번 보세요. 다음 식은 R3라는 공간에서 어떤 공면을 나타내나 이렇게 물어봤어요. 전체 공간이 몇 차원 공간이냐에 따라서 같은 식이어도 다른 것을 표현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첫 번째, A번은 Z는 3, 두 번째, B번은 Y는 5. 예, 우선 Z는 3부터 생각해 볼까요? 직교좌표를 아무 얘기 없으면 직교좌표를 얘기하는 거다라고 약속을 하고요. 뒤에 가서 배울 때 원기둥좌표다 또는 구면좌표다 이렇게 직교좌표가 아닌 다른 좌표로 줄 때는 그 좌표가 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기가 없을 때는 직교좌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럴 때 Z는 3이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Z라는 것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Z 성분이에요. Z 좌표. 그러니까 Z는 3이다라고 표현된 것은 어떤 집합인데 그 집합을 직교좌표를 가지고 표현하면 그 집합 안에 있는 점은 Z 성분이 3인 점이다. Z 성분이 3인 점을 다 모아놓은 집합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Z는 3 하는 것은 그 주어진 점의 Z좌표가 전부 3이다라는 거니까 Z좌표는 세 번째 좌표가 되겠죠. 직교좌표에서. 그렇다면 앞에 두 개의 좌표는 어떤 개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즉, 이 집합 안에 있는 점은 A, B, 3 이렇게 표현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A, B, 3 이렇게 표현되는 점을 다 모아놓은 집합이다. 그것이 Z는 3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 우리 X좌표, Y좌표, Z좌표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직육면체를 만들어서 그 위에 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X성분, Y성분, Z성분을 이렇게 직육면체를 그려서 생각을 했었어요. 여기 점이 있다면 이 점의 X성분은 여기 있고요. 그렇죠? 이 점의 Y성분은 여기 있고요.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 여기가 Z축. 이 점의 Z성분은 여기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X성분, Y성분, Z성분이라는 것은 X성분은 여기가 원점이니까 원점에서 이만큼 거리를 표현하는데 앞쪽으로 나와 있으면 플러스가 되겠죠. 뒤로 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뒤에 가 있다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렇죠? Y성분은 여기서 이만큼이니까 이 Y축 양의 방향으로 오면 플러스가 될 거고요. Y축 음의 방향으로 가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Z축 양의 방향이 이쪽이니까 마찬가지 점이 여기 있다면 이렇게 위에 있다면 Z의 값이 플러스, 아래에 있다면 Z의 값이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X 성분의 절대값은 마이너스가 되면 이쪽 그 절대값이 붙으니까 플러스로 바꿨을 때는 이만큼 거리가 되겠죠. 플러스가 되면 이만큼 거리가 되고요. 그렇죠? 예, X 성분의 절대값을 취하면 이 평면에서 주어진 점까지 거리가 되겠죠. 그렇죠? 예, YZ 평면에서의 거리예요. 예, 평면으로부터 주어진 점까지 거리 이렇게 되겠죠. Y성분의 절대값을 취하면 당연히 Y성분 플러스면 이만큼 거리, 마이너스면 이만큼 거리. 그렇죠? 예. 그래서 절대값을 붙이면 이번에는 XZ 평면에서 거리죠. XZ 평면으로부터 거리. 그렇죠? Z성분의 절대값을 취하면 플러스면 이만큼 거리, 마이너스면 이 거리가 되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자, 그래서 Z값에다가 절대값을 붙인 것은 XY 평면에서의 거리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직교좌표에서 그 직교좌표에 있는 X성분, Y성분, Z성분 이것의 절대값은 각각 그 성분을 제외한 나머지 두 개의 값이 만드는 평면, 그 평면으로부터의 거리를 표현한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Z는 3이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절대값 취해도 3이고요. 그렇다면 XY 평면으로부터 거리가 3인 점을 다 모아놓은 집합이다 라는 뜻이고요. 그런데 거리가 3이다 라고만 얘기하면 XY 평면 아래쪽에 있어도 거리가 3인 곳이 있고
xy 평면 위에 있어도 거리가 3인 곳이 있으니까 플러스 값이다 마이너스 값이다라는 걸 가지고 xy 평면 위에 있냐 아래쪽에 있냐 이걸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긴 플러스니까 xy 평면 위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xy 평면 위로 거리가 3이 되는 그런 점을 다 모아놓은 집합이 되겠죠. 그러니까 xy 평면하고 이렇게 평행이 되는 평면이죠. 그리고 그 평면은 xy 평면에서 위에 있고 그리고 xy 평면에서의 거리는 3이 되는 그런 평면, 바로 그림에 보는 이 평면이죠. 이 식이 z는 3이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 번 더 연습해 볼게요. 이번에도 똑같아요. 그렇다면 두 번째 y는 5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역시 y라는 이 성분은 xz 평면에서의 거리죠. 그렇죠? xz 평면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역시 5는 플러스예요. 그렇다면 양의 방향 쪽으로 가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해서 xz 평면에서 y축 양의 방향을 향해서 거리가 5만큼 떨어진 평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렇죠? 즉 y는 5라는 것은 주어진 점에 y 값이 다 5다라는 거니까 이 집합 안에 있으려면 그 점의 y좌표가 전부 5가 돼야 돼요. y좌표는 두 번째 좌표가 되니까 직교좌표로 표현했을 때 그렇다면 a, 5, b 이런 모양의 점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을 다 모아놓은 집합은 이렇게 xz 평면에서 y축 양의 방향으로 5만큼 떨어져 있는 평면이다. 그렇죠? 두 개의 평면이 평행하다라는 건 바로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평행하면서 거리가 5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그 좌표 평면은 어떻게 될까요? xz 평면은 식이 y는 0이겠죠. xy 평면은 식이 z는 0이 되겠죠. yz 평면은 식이 x는 0이 되겠죠. 그래서 세 개의 좌표 평면은 x는 0, y는 0, 또는 z는 0. 이렇게 식을 줄 수 있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2번 한번 볼까요? 어떤 점 xyz가 다음 방정식을 만족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고 z는 3이다 이렇게 주었습니다. x, y, z가 모두 있으니까 3차원 공간에서 얘기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 두 번째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 이것은 R3에서 어떤 공면을 나타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긴 좌표에 z가 없으니까 그냥 이것만 생각하면 xy 평면에서 쉽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R3에 있는 거다라고 단서를 줬어요. 그렇다면 R3에서 z좌표 없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 이것이 표현하는 게 뭐냐 이런 뜻입니다. 세 번째 부등식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 이하고 z는 2와 4 사이에 있다. 이것은 R3에서 어떤 입체 영역을 나타내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것부터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고 z는 3이다. 이것이 뭘 표현하냐라고 물어봤어요. z는 3이다라는 것은 조금 전에 그려봤었죠. z는 3이라는 것은 평면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xy 평면에서 Z축 양의 방향 쪽으로 놓여 있고, 즉 위에 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거리가 3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그렇다면 Z는 3이 표현하는 것은 이런 평면이에요. 그렇다면 우선 여기서 얘기하는 점은 이 평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또 만족해야 되는 식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다라고 했어요. x성분과 y성분은 주어진 점을 xy 평면의 수직 사형해서 얘기하면 되죠. 그렇죠? 그때 xy 평면에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라는 것이 표현하는 것은 이것은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원점이 중심 그리고 반지름이 1인 그런 원을 표현하고 있죠. 이것이
XY 평면에서만 얘기된다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XY 평면에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다라는 원이 이렇게 그려질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것은 R3에서 얘기를 하니까 Z 성분은 어떻게 있든지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Z 성분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주어진 점을 XY 평면에 수직 사용해 버리면 Z 성분은 모두 같은 걸로 취급될 수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원 위에 있는, 즉 이 원을 Z축 방향으로 한번 쭉 쓸어냅니다. 예, 이렇게 평행 이동했어요. 그러면 이 원이 Z축 양의 방향, 음의 방향 쪽으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전부 원이 이렇게 다 모여 있을 테니까 원 기둥이 하나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 하는 것은 R3에서 얘기하면 원 기둥이 돼요. 원 기둥. 그렇죠? 예, 이것을 xy 평면에 수직 사용하면 다 같은 원에 떨어지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두 식을 모두 만족하니까 이 두 식을 만족하는 그런 입체의 교집합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 원기둥과 z는 3이라는 이 평면의 교집합을 생각하면 됩니다. 바로 이 원기둥을 z는 3이라는 평면이 쳐냈을 때, 잘라냈을 때 생기는 원이 있죠. z는 3이라는 평면에 속하는 원, 이 원을 수직 사용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라는 이 xy 평면에 있는 원에 다 떨어지는, 그렇죠? 예,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이 두 식을 만족하는 그런 영역은 바로 z는 3이라는 평면에 있는 원이에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예, 두 번째 문제는 이미 답을 다 주었네요. 그렇죠? 두 번째,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 R3에서 표현하는 건 뭐냐 그랬어요. 즉, z는 관계없이 x제곱과 y제곱 두 개를 더하면 1이다. 이 식만 만족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을 xy 평면 안에서만 생각한다면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원점을 중심으로 갖고 반지름 1인 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원에다가 z좌표를 임의로 줄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점은 x, y, 0이겠죠. xy 평면에 있으니까 z의 값이 0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xy 평면에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라는 식을 갖는 원, 원점을 중심으로 갖고 반지름 1인 원, 이 원 위에 있는 점들은 좌표가 x, y, 0이에요. 그렇죠? 그때 이 x와 y를 제곱해 더하면 당연히 이 원 위에 있어야 되니까 제곱해 더하면 1이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원을 이제 이렇게 Z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위치에 가서 원이 있다고 하면 역시 이 값은 여기 이 z값을 이렇게 되는 이 z의 값을 3이라고 해볼까요? 그렇다면 이 값은 x, y, 3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죠? z의 값이 3인 것뿐이고요. 하지만 수직 사용하면 이 원에 다 떨어져야 되니까 당연히 여기 있는 x와 여기 있는 y를 제곱해 더하면 그것도 1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XY 평면에 원점을 중심으로 갖고 반지름 1인 원을 Z축 방향으로 음의 방향이나 양의 방향으로 어떻게 움직이든 움직여서 생긴 그 원 위에 있는 점들은 Z좌표가 얼마가 되든지 관계없이 X좌표, Y좌표는 제곱해 더하면 1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런 원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이네. 바로 뭔가요? 원 기둥이죠. 그렇죠? 예, 해서 이 공면은 바로 원 기둥이다. 원 기둥이 만드는 그 공면을 원 기둥면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세 번째. C번을 보세요. 부등식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 이하, z는 2 이상 4 이하. 예, 이것이 표현하는 것은 R3에서 어떤 입체 영역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똑같이 가볼까요? 여기 조금 전에 위에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다라는 것이 표현하는 것은 xy 평면에서 원점을 중심으로 갖고 반지름이 1인 원. 그렇죠? 자, 근데 여기에 만약에 2하다, 1 이하다라고 붙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원 안쪽에 있는 영역이 되겠죠? 그렇죠? 원판. 자, 그래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 이하다라고 하면 xy 평면에서
원점을 중심으로 갖고 반지름 1인, 여기 1입니다. 여기도 1이고 그 원 안쪽에 있는 그런 영역이에요. 그렇죠? 예,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역시 Z좌표는 관계가 없죠. R3에서 생각하니까 Z좌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다면 이 원판을 이번에는 Z축 방향으로, 양의 방향, 음의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시면 돼요. 그렇다면 결국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 이하다라는 게 표현하는 것은 원기둥 안쪽에 있는 입체가 되겠죠. 그렇죠? 예, 원기둥 안쪽, 원기둥 안쪽이 됩니다. 자, 그때 Z는 2에서 4까지다라고 했어요. Z는 2라는 것은 XY 평면에서 Z축 양의 방향으로 2만큼 높이 올라가 있는 XY 평면과 평행이 되는 그런 평면이죠. Z는 2. 그렇죠? 여기 Z는 2가 있을 거요. 네, Z는 4도 마찬가지죠. XY 평면에서 거리가 4 되는 XY 평면과 평행한 그런 평면이죠. 이만큼의 Z는 4가 있다고 할까요? 그렇다면 Z가 2에서 4 사이다라고 했으니까 이 두 개의 평면 사이에 있는 영역이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원기둥 안쪽에 있으면서 Z는 2와 Z는 4 사이에 있는 입체 영역, 여기지요. 2부터 4까지. 그렇죠? 예, 이렇게. 예, 즉, 이렇게 잘린 원기둥 모양의 안쪽 부분 전체입니다. 예, 원기둥 면까지 다 포함해서 등호가 있으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좌표를 가지고 그려봤어요. 예, 이제 3차원 공간에 예, 좌표를 주는 방법, 직교좌표라는 걸 하나 배웠으니까 그 좌표를 가지고 거리를 결정을 해볼게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리는 유클리드 거리입니다. 유클리디언 디스턴스, 우리말로 유클리드 거리 이렇게 부릅니다. 자, 유클리드 거리라는 걸 정의를 할게요. P1이라는 점의 좌표가 X1, Y1, Z1 직교좌표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P2라는 점의 좌표, 직교좌표가 X2, Y2, Z2 이렇게 결정이 된다면 P1이라는 점과 P2라는 점 사이의 거리, 그것은 이렇게 표기합니다. P1, P2 두 개를 연속해서 절대값 기호 안에다가 써요. 예, 이건 P1과 P2 사이의 거리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P1, P2 사이의 거리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이렇게 쓰시고 자, 그걸 결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는 있는데 수학적으로 예, 우리가 배우는 것은 보통 예, 유클리드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클리드 거리라는 건 이렇게 정의합니다. P1과 P2의 유클리드 거리는 루트 좌표의 차의 제곱의 합이에요. X좌표 차이가 있겠죠. X2에서 X1 뺀 만큼. 그렇죠? 그것의 제곱. 예, 차의 제곱입니다. 그리고 Y좌표 차가 있겠죠. Y2에서 Y1 뺀 것. 그것의 제곱. Z좌표 차이가 있겠죠. Z2에서 Z1을 뺀 것. 그것의 제곱. 그걸 다 더해요. 다 더하고 전체 루트를 씌우면 됩니다. 예, 해서 두 점 사이의 거리, 유클리드 거리는 두 점의 좌표를 가지고 결정을 하는데 예, 좌표의 차의 제곱의 합을 루트 씌운 거다. 어렵지 않죠? 루트 좌표의 차의 제곱의 합이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유클리드 거리를 정의했으니까 예, 이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리를 계산해 볼게요. 예, 예제 4번 한번 볼까요? 예, 예제 4번. P라는 점의 좌표는 2, 마이너스 1,7, Q라는 점의 좌표는 1, 마이너스 3,5. 예,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라 그랬어요. P라는 점과 Q라는 점 사이의 거리니까 PQ를 절대값 기호 안에 쓰면 되고요. PQ 사이의 거리. 이 정의는 유클리드 거리는 루트 좌표의 차의 제곱의 합. 그렇죠? X성분부터 Q하고 P 사이의 X성분 사이의 차 1-2 그걸 제곱하고요. Y좌표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을 빼주면 차가 되죠. 그것의 제곱. Z성분 5에서 7 빼서 제곱. 어렵지 않죠? 나머지는 계산만 하면 됩니다. 1에서 2 빼면 마이너스 1이니까 제곱할 거고요.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을 빼주면 마이너스 2가 되죠. 그걸 제곱할 거고요. 5에서 7 빼면 마이너스 2니까 또 역시 그걸 제곱할 거고요. 마이너스 1 제곱하면 1이고요. 마이너스 2 제곱하면 4. 역시 마이너스 2 제곱하면 4.
그래서 다 더하면 9인데 루트 안에 있으니까 루트 9는 3. 어렵지 않죠?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3이다. 예, 이렇게 결정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이 거리라는 걸 가지고 3차원 공간에 있는 구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어떤 구가 중심이 센터 또는 센트로이드라는 뜻으로 C라고 썼어요. H, K, L이다. 이렇게 가정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구의 반지름이 R이다. 즉 중심에서 구 위에 있는 점까지의 거리가 되겠죠. 그게 반지름이죠. 그 방정식은 x-h의 제곱 플러스 y-k의 제곱 플러스 z-l의 제곱은 r제곱이다. 어렵지 않죠? x 중심의 x성분 그것의 제곱 y-9의 중심의 y성분 그것의 제곱 z-9의 중심의 z성분의 제곱 그것이 반지름의 제곱 이렇게 주어진 거죠.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특히 중심이 원점이다 그러면 h, k, l 이것이 전부 0으로 떨어지죠. 그렇다면 여기는 x제곱, 여기는 y제곱, 여기는 z제곱만 남죠. 자, 그러니까 만약에 중심이 원점이 되는 그런 구의 방정식, 반지름이 r이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 방정식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은 r제곱이다. 이렇게 주어진다. 이걸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뒤에 가면 몇 번 쓸 때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바로 볼 수 있어요. 조금 전에 거리라는 걸 정의했죠. 그걸 가지고 바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면 위에 있는 점을 임의로 그 좌표를 x, y, z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그렇다면 이 구의 중심은 주어졌어요. 구의 중심은 좌표가 h, k, l. 그렇다면 구의 중심과 구 위에 있는 점 사이의 거리는 그게 바로 반지름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반지름하고 같다라고 두면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점, 구의 중심과 구 위에 있는 점, 여기 구의 중심 좌표가 있고 구 위에 있는 점 좌표가 있으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 유클리드 거리를 계산할 수 있죠. 그걸 계산하면 금방 정의한 대로 유클리드 거리는 루트 좌표의 차의 제곱의 합이다. 그렇죠? 그렇다면 x성분 차이 x-h를 제곱하고 y성분의 차이 y-k를 제곱하고 z성분의 차이 z-l을 제곱하고 다 더하고 루트 씌우면 바로 반지름 r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두면 되는데 우리가 나중에 지금 배우는 과목이 미적분학이니까 이걸 이용해서 미분, 적분해서 어떤 성질을 알아낼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미 수학적 사고에서 배웠듯이 미분할 때 루트라는 식이 있으면 그 미분한 결과가 되는 그 방법은 표현하는 것이 조금 복잡하게 표현될 수 있어요. 그렇죠? 루트 어쩌고라는 걸 미분하면 2루트 어쩌고 분해하고 루트 안에 있는 걸 다시 미분해서 분자에 올려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식인데 똑같은 식이에요. 그게 불편하니까 양변 제곱해가지고 루트만 치워줬어요. 자, 그럼 양변 제곱하면 x-h의 제곱 플러스 y-k의 제곱 플러스 z-l의 제곱은 r제곱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구의 방정식을 얻었죠. 그렇죠? 이것을 구의 표준식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이제 가볼까요? 예제 5번 한번 보세요. 중심이 3, 마이너스 1, 6이고 점 5, 2, 3을 지나가는 구면의 방정식을 구해라 그랬어요. 중심은 주어져 있으니까 반지름이 있으면 식을 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지나가는 점을 하나 주었으니까 당연히 구 위에 있는 점과 구의 중심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바로 반지름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반지름 R은 이 점 하고 이 점, 두 점 사이의 거리다. 그렇죠? 계산해 볼까요? 유클리드 거리 정의한 것이 그 거리 R은 루트 좌표의 차의 제곱의 합. 그렇죠? X성분 차이를 제곱합니다. 5-3의 제곱. Y성분 차이를 제곱합니다. 2-1의 제곱. Z성분 차이를 제곱해요. 3-6의 제곱. 어렵지 않죠? 5-3, 2니까 제곱하면 4고요. 2-1,
3인데 제곱하면 9가 되겠죠. 3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인데 제곱하면 9가 되겠죠. 예, 다 더하면 루트 안에 22. 그래서 값은 루트 22가 되겠죠.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이제 9의 중심이 있고 반지름이 있어요. 예, 그럼 바로 표준식으로 갈 수 있죠. 예, x 마이너스 중심의 x 성분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중심의 y 성분 제곱 플러스 z 마이너스 중심의 z 성분 제곱, 이것이 반지름의 제곱이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바로 갑니다. x 마이너스 중심의 x 성분 3이고요. 그래서 x 마이너스 3 제곱 그리고 플러스 y 마이너스 중심의 y좌표, 중심 y좌표가 마이너스 1이니까 빼면 플러스 1로 바뀌었죠. 그래서 y 플러스 1의 제곱, z 마이너스 z 성분, 중심의 z 성분, z 마이너스 6이죠. 그 제곱 다 됐죠. 예, 그것이 반지름의 제곱인데 반지름은 루트 22니까 제곱하면 22 됐죠. 예, 해서 이 9의 식은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z 마이너스 6의 제곱은 22다. 어렵지 않죠? 자, 한 문제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6번 보세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6y 플러스 2z 플러스 6이 0이다. 이 구면의 중심과 반지름을 구해라 그랬어요. 9의 표준식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 오는 좌표 x에서 뺀 값 이것이 중심의 좌표가 되겠죠. 그렇죠? y에서 뺀 값, z에서 뺀 값.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표현하는 것은 반지름, 는 오른쪽은 반지름의 제곱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완전 제곱으로 고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완전 제곱 형식으로 고치면 됩니다. 볼까요? x부터. x제곱이 있고 4x가 있죠?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x 플러스 2를 제곱하면 만들 수 있죠. 근데 x 플러스 2를 제곱하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가 더 있죠. 그렇죠? 마찬가지 y를 가지고 봅니다. y제곱과 마이너스 6y가 있으니까 y 마이너스 3을 제곱하면 돼요. 근데 y 마이너스 3을 제곱하면 y제곱 마이너스 6y 플러스 9만큼 더 생기죠. 그렇죠? 자, 그 다음 z를 봅니다. z제곱이 있고 2z가 있어요. 이걸 만들려면 z 플러스 1을 제곱하면 되죠. 근데 역시 z 플러스 1을 제곱하면 z제곱 플러스 2z 플러스 1이 더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렇게 제곱해서 더한 이 값은 원래 있던 것보다 4와 9와 1이 더 있으니까 14만큼이 더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는 오른쪽에다가 14를 갖다 주면 되고요. 여기 6이 있었으니까 넘겨주면 마이너스 6, 부호를 바꾸게 되죠. 그렇다면 이것만 가지고 정리하면 는 오른쪽은 다 넘겨서 14 마이너스 6, 8이 남았죠. 다 됐죠? 예, 이게 바로 9의 표준식이니까 이것이 얘기하는 것은 여기 x에서 뺀 값, 여긴 플러스로 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2를 뺀 거죠. 여긴 y 마이너스 3하고 되어 있으니까 y에서 뺀 값은 3이죠. 여긴 z 플러스 1로 되어 있으니까 z에서 뺀 값은 마이너스 1이죠. 이것이 바로 중심의 좌표가 되죠. 예, 그래서 중심의 좌표는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1이다. 됐죠? 8은 반지름의 제곱으로 표현해야 되니까 바로 루트 8을 제곱한 거죠. 그래서 반지름은 루트 8이다.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이번 시간은 11장 1절 3차원 좌표계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